오늘도 평화로움과는 거리가 먼 K 증시에서 백주 대낮에 눈 뜨고 코 베어가는 그런 사건이 또 발생을 했습니다. 그 주인공이 바로 현대차. 아니 누가 봐도 어닝 서프라이즈에다가 사상 최고 실적을 발표했는데 주가는 오히려 실적 발표 직후에 하락권으로 내리꽂았고 그 뒤에 낙폭을 조금 만회는 했지만 결국 보합권에서 마감. 아 이거 반도체 슈퍼사이클 그 트라우마가 또 생각나가지고 오싹했다는 분들도 계시고, 아니 뭐 근데도 뭐라고? 주가는 뭐 실적을 따라간다고? 재무제표 공부를 하면은 주식 투자로 돈 벌 수 있다고? 그러니까 지네 채널, 지네 강의 팔아먹는 거 열심히 갖다가 소비하라고? 아무튼 근데 사상 최고 실적 나오고 주가는 꼬라박는 이런 현상이 뭐 처음도 아닌데 왜 하필 현대차만 가지고 눈 뜨고 코를 베인 그런 급이라고까지 얘기를 하냐. 이미 K증시에서 흔한 일 아니냐. 지금부터 설명을 해드릴 텐데요. 사실 오늘 새벽에 뉴욕 증시 마감 직후 테슬라가 실적 발표했잖아요. 근데 여기가 좀 애매하게 나왔어요. 매출은 예상치 미달이고 주당 순이익은 예상 상회고, 이렇게 되다 보니까는 애프터장에서도 테슬라 주가는 크게 반응이 없었습니다. 지금 이게 실적 호조다 실적 부진이다 뭐라고 판단을 하는 사람이 없어요 아직. 일단 오늘 밤에 나스닥을 봐야지 좀 알 것 같은데, 근데 이렇게 기대를 모았던 테슬라 실적이 일단 1차적으로 이제 시장의 반응이 뜨뜻미지근하다 보니까 우리 주린이 분들 입장에서는 지난 코로나 유동성 장세 때 반도체 바이오에서 다 내다바이 당하고 이제 마지막 일용할 양식으로 이제 2차 전지에 의탁하고 계신 그 주린이 분들이 많은데, 그분들이 테슬라 실적에서 뭔가 힌트를 얻어보려고 기다리고 있다가 결국 좀 아리송한 헷갈리는 그런 결과지를 손에 넣었단 말이에요. 그렇게 답답한 마음을 일단 뒤로 하고 오늘 낮 1시 반에 발표 예정이었던 현대차 실적에 이제 모든 신경을 쏟고 아침부터 다들 대기하고 있었습니다. 진짜 태풍의 눈처럼 막 시장이 고요했었어요. 근데 그 한동훈 장관인가 얘기했잖아요. 알 권리, 그 중에서도 언제 하느냐가 진짜 핵심이라고. 그러면서 예로 들었던 게 로또 번호도 먼저 알고 늦게 알고 제때 알고 이거에 따라서 진짜 천지 차이라고 했는데, 하여튼 그 말은 맞는 것 같고. 근데 현대차 특히 이제 시총 40조짜리 이 실적이 정확하게 1시 30분에 딱 공개될 예정인데, 이거야말로 진짜 정보 격차나 시차가 있으면 절대 안 되는 거잖아요. 근데 저 아까 점심 먹고 잠깐 졸고 있는데 이제 제 그 단톡방 중에 청와대하고 국회 기자단이랑 여의도 사람들 몇 명 들어있는 그 단톡방이 있는데, 거기 갑자기 현대차 실적이 떡하니 올라온 거예요. 그래서 야 벌써 1시 반인가 보다 하고 딱 시계를 보니까 1시 20분이야. 그래서 이런 거는 이제 언론사에서도 엠바고라고 해가지고 몇 시 몇 분 몇 초 정확하게 정각에 공개한다. 그 이전에는 공개 내지는 배포를 금지한다고 이런 규정이 있거든요. 그게 분명히 1시 30분 정각에 딱 걸려 있었는데 이게 깨진 거예요. 그래서 바이라인을 보니까 더 팩트라는 인터넷 언론사고요. 이게 이제 다음 뉴스창에 올라온 거를 단톡방에 인용을 한 거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게 어떻게 된 건가 다음에 들어가 봤더니 갑자기 또 뉴스가 삭제됐어. 이거 진짜 오늘 내일 뉴스에서 꼭 얘기해야 되겠다고 순간 맘먹고 제가 다 캡처해 놨는데 보시다시피. 그래서 처음에 저도 이거 가짜 뉴스인가? 그래서 보고 있는데 그러는 와중에 진짜 딱 1시 30분 정각이 돼가지고 그때 이제 연합뉴스, 한경, 매경, 파이낸셜 뉴스 이런 데서 현대차 실적 주르륵 올라오는데 보니까 숫자가 딱 맞아. 가짜 뉴스가 아니었던 거예요. 그래서 아니 어떻게 도대체 이런 일이 있을 수가 있나. 이게 도대체 현대차 직원 중에서도 재무 담당 임원이랑 IR 담당자만 알아야 될 진짜 초특급 기밀사항인데 이게 어쩌다가 이렇게 미리 퍼지게 됐나. 그래가지고 현대차 차트를 봤거든요. 이거 분봉으로 한번 보세요. 이거. 오늘 낮 1시 30분 정각의 실적 발표 앞두고 하루 종일 진짜 폭풍 전야처럼 조용하게 현대차 수급이 누워 있었는데 갑자기 12시 50분부터 이때 미리 장대 양봉 달리면서 막 치고 올라오기 시작하잖아요. 이때가 이미 내부자를 비롯해가지고 일부 소수 사람들한테 알려지기 시작한 거예요. 공식 발표 이미 30분 전에 내부자들 비롯해서 특수관계인들, 언론사, 기자들, 간부들 이런 사람들한테 이게 미리 퍼졌다고 이게. 그러다가 보시다시피 정작 1시 30분 딱 돼가지고 실적 발표, 그것도 사상 최대치 발표 나오자마자 거래량이 일시적으로 터지면서 주린이들 여기 막 몰려들 때 아까 미리 일찌감치 선취에 들어갔던 사람들은 오히려 이때 전부 패대기 쳐버리잖아요. 그러면서 결국 주가는
실적 발표 딱 그 시점을 기준으로 해가지고 야 이거 뭐 어닝 서프라이즈고 뭐고 개나 줘버려라. 그대로 그냥 차트 피크아웃 하면서 꼬라박았고 순식간에 하락 전환하면서 그 다음 뭐 마감으로 갈수록 조금 하락분을 만회하긴 했지만 이미 거래량은 싹 증발해버리고 그냥 숨만 쉬다가 보합으로 맞췄다고요. 아니 코리아 디스카운트에다가 K 슈퍼사이클, K 피크아웃 그리고 K 공금 횡령, K 물적 분할 여기다가 이제는 K 미정보 매매, K 선취매까지 추가해야 됩니까? 아니 무슨 조소기업도 아니고 대한민국 대기업 서열 2위 그리고 K 증시 시가총액 7위 종목에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냐고요. 근데 생각해보니까 현대차가 이렇게 미공개 정보 때문에 언론에서 장난질 치거나 심지어 확대 재생산까지 해가지고 그런 식으로 투자자들 희롱하고 가지고 논 게 이번이 처음이 아니에요. 작년 1월 달에 그 유명한 애플카 현대차 협업설 그거 결국은 사실 무근으로 밝혀졌는데 그 언론사가 무슨 처벌을 받았거나 어디 사과 한마디라도 했습니까? 심지어 그 보도 나가고 현대차에서는 아 이거 우리 확인해 줄 수 없다고 입장 표명했을 때 그때라도 기사를 내리거나 정정 보도를 했으면 그나마 더 큰 피해는 막을 수 있었는데 그리고 용서도 됐을 텐데 그때도 그냥 그 언론사 가만히 버티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게 또 이제 말이 꼬리에 꼬리를 물고 막 퍼지면서 현대차가 애플이랑 계약을 하는데 이거를 다시 미국 엘러바마의 공장에 있는 기아에다가 하청을 주는 식으로 애플카를 아예 그냥 현대차가 협업 정도가 아니라 현대 기아차가 그냥 생산을 도맡아서 한다는 것처럼 또 상상 임신이 진짜 쌍둥이까지 갔어. 기아까지 이게 약발을 받았어. 그리고 현대차에서 입장을 내놓은 게 애플카 협력을 한다 안 한다 그건 우리가 못 밝히고 지금 비밀이니까 조금 조용히 좀 해줘. 이렇게 은근히 뭔가 기대감을 좀 담고 있는 그런 스탠스로 보였단 말이에요. 그렇게 사람들한테 포장수를 쓰면서 희망 고문을 했다고. 그러다가 얼마 있다가 애플 측에서 직접 나서가지고 우리는 현대차하고 애플카 논의한 것 자체는 말할 수 없고 분명한 것은 애플카 생산에 있어서 현대차랑 협업할 계획이 없다라고. 전혀는 없다고. 근데 이거 약간 욕처럼 들리는데 전혀 없다고. She's missing으로 들리는데 그게 아니라 전혀 없다고 그냥 찬물을 끼얹어 버렸어요. 그때 작년 1월 달이었는데 그 엄동설 안에 진짜 그냥 면상에 냉수를 갖다가 그냥 쏟아 부었다고. 그때 현대차 28만 9천 원에 물린 그 주린이 분들 그분들만 지금 바보 됐는데 아니 왜 도대체 그냥 가만히 참고 있는지 이해를 할 수가 없어요. 런하 반갑습니다. 요즘 널뛰기 장세가 뭔지 정말 제대로 보여주고 있는 삼성전자. 오늘은 또 외국인들이 대량 매수세에 들어오면서 한국 증시 전체 센티먼트를 부양해 줬습니다. 앞에서 얘기한 현대차만 빼고요. 그러면 삼성전자 외국인들이 오늘은 또 왜 갑자기 이렇게 배고픈 사람이 허겁지겁 밥 먹듯이 저렇게 삼성전자 주식을 막 급하게 막 사들였느냐. 이건 한마디로 애플 효과였다. 근데 애플 실적 발표 다음 주잖아요. 그래서 이건 어떻게 된 영문인지 조금 이따가 말씀드리기로 하고 먼저 오늘 새벽에 테슬라 2분기 실적이 발표됐는데 EPS 그러니까 주당 순이익 기준으로는 실적 호조 대신에 매출은 컨센서스에 미달을 했습니다. 이건 이제 대표적인 컵에 물이 반 있는 뭐 그런 상황을 얘기하는 거죠. 그거 있잖아요. 왜 컵에 물이 반 들어있는데 겨우 반밖에 안 남았다 이런 사람도 있고 와 아직 반이나 차 있네 이런 정반대 해석이 있다 이거죠. 이것도 마찬가지로 처음에는 역시 테슬라다. 2분기 그 중국 락다운 봉쇄령 때문에 기가 샹하이도 셧다운됐고 배터리 소재 가격 급등에다가 연준의 긴축 우려 거기에다가 소비 심리까지 위축됐는데 어쨌든 주당 순이익 기준으로는 예상치보다 잘 뽑아냈다. 처음엔 이렇게 자축하는 반응이었다가 조금 이제 시간이 점점 지나면서 또 회의론자들이 들고 일어나가지고 테슬라 실적이야말로 무슨 본말이 전도된 거 아니냐. 아니, 작년에는 탄소 배출권 판돈으로 영업이익 빵꾸난 거 겨우 메꾸더니 이번에는 또 보유 중이었던 비트코인 물량 75% 이거 팔아치워가지고 순이익을 또 뽑아냈다고 이렇게 또 트집을 잡았습니다. 테슬라 실적 발표 뒤에 한번 제대로 방향성이 크게 틀 것으로 다들 예상을 했는데 의외로 이제 좀 시장 반응이 잠잠했고요. 오늘 밤 나스닥에서 비로소 이 테슬라 실적에 대한 진정한 반응이 이제 뭐 아니면 도 이렇게 양쪽 극단으로 치우칠 가능성이 있다고 저는 봅니다. 근데 어차피 테슬라에 있어서 다들 이제 2분기가 가장 어려울 것으로들 예상들 했었기 때문에 그 덕분에 실적 전망치가 이렇게 눈높이가 낮아지다 보니까
대충 어쨌든 실적은 예상치를 만족시킨 걸로 잘 넘어간다고 쳐도 이제 중요한 거는 남은 하반기 요 3, 4분기 실적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이런 테슬라 효과가 미국 IT, 빅테크 그리고 전체 뉴욕 증시 상장주들한테까지 확산 효과로 작용하고 있는 게 뭐냐면은 항상 이제 미국 기업 실적 중에서 불황기 때나 아니면은 연준 금리 인상기 때마다 써먹는 테마가 일단 실적 전망치를 최대한 낮춰놓은 다음에 그거를 일단 맞추면은 이 정도면 실적 호조. Not that bad. 혹은 not so bad. 이렇게 판단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번 미국 어닝 시즌 현재까지 성적표를 봤을 때도 S&P 500 기업 중에서 60개 기업이 지금 2분기 실적을 공개했는데 이 중에서 78.3%가 예상치를 상회하는 실적 호조를 어쨌든 명목상으로 기록을 했습니다. 현재 시점에서 이 정도 비율은 지난 4분기 평균 81%보다는 조금 낮고 대신에 1994년 이후 평균인 66%보다는 훨씬 높은 수준이라고 합니다. 사실 이번 2분기 실적 시즌에 대한 우려가 컸던 거는 그동안 이제 인플레이션도 너무 올라갔고 또 연준 긴축 같은 거 앞에 이제 다 얘기했지만 거기다가 이제 매크로 그러니까 거시 경제에 있어서 침체 우려도 있고 뭐 그런 부정적인 시각이 워낙에 이제 먹구름으로 작용을 했는데 먹구름 사이로 막상 실적을 보니까 의외로 반짝반짝 빛나고 있었다. 그래서 시장은 여기에 안도하고 있고 미국의 경우는 지금 나스닥 12,000포인트 재탈환을 앞두고 썸머랠리의 동력으로 이런 게 작용하고 있다는 거죠. 우리말로는 뭐 정신승리라고 할 수도 있는데 앞에 얘기한 not that bad, not so bad. 그러니까 나쁠 거는 예상했지만 생각보다 그렇게 나쁘지는 않네. 뭐 이런 거잖아요. 딱 이번 2분기 넷플릭스 실적이 바로 전형적인 뭐 그런 예인데 2분기 가입자 수가 97만 명이나 줄어들었지만 당초 예상했던 감소폭보다는 적었다. 늘어난 게 아니에요. 덜 줄었다고 호재라는 거야. 그 다음에 매출은 전년 동기 대비해서 13%가 증가했는데 이거는 이제 일부 국가에서 특정 요금제에 대해서 가격 인상을 단행한 덕분으로. 그래서 결국 낮아진 눈높이를 충족시키면서 주당 순이익이 3달러 20센트 나와가지고 전망치 2달러 94센트를 뛰어넘는 그래서 어쨌든 실적 호조다. 이렇게 평가가 나온 거죠. 미국의 경우 이제 현재 시각은 연준 금리 인상으로 증시나 금융시장에는 양털깎기가 심하게 들어가고 있는 와중에도 미국 고용이 워낙에 견조하다 보니까 소비는 당초 우려했던 것보다 훨씬 잘 버티고 있다는 쪽으로 지금 의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그동안 이제 미시간대, 컨퍼런스 보드 이런데 소비심리 지수는 엄청나게 부진했지만 이런 소비심리 지수 평가 항목에는 주식시장 지수가 이제 영향력이 제일 크기 때문에 이거는 감안을 하더라도 실물 경제에서 기업들이 핸들링할 수 있는 정도의 그런 소비 악화는 포착되지가 않았다. 뭐 핸들링이란 거는 비용 감축하고 뭐 어떻게 하여튼 쥐어짜면은 대충 맞출 수 있는, 대응할 수 있는 수준의 매우 연한 매출 감소였다는 거죠. 이제 그러면서 앞으로 남은 미국 어닝 시즌의 메인 이벤트 애플 실적에 대해서도 긍정적인 전망이 커지고 있다. 이게 이제 우리한테 애플 효과라는 거예요. 애플이 아시다시피 뭐 시가총액이나 브랜드 파워를 봐도 당연히 글로벌 IT 대표주의 성격을 갖고 또 IT 자체가 경기 민감주의 성격을 가지니까 그냥 애플 실적이 글로벌 경기를 반영한다고 보는 건강진단서로 봐야 되겠죠. 사람으로 치면은 그냥 피검사 결과야. 그거 보면 이제 거의 다 나오잖아요. 대충 웬만한 거는. 그리고 더 중요한 거는 여기 애플 실적 발표에 함께 담겨 있는 게 가이던스. 그러니까 향후 전체 글로벌 소비 환경, IT 업황 그리고 애플 신제품에 대한 기대감까지 좁혀 들어가는 이제 그런 전망이 이제 핵심인데 앞에 넷플릭스하고 테슬라 실적 발표의 공통점을 얘기한 대로 애플도 생각보다 그렇게 나쁘지는 않을 것이다. 이런 쪽으로 지금 컨센서스가 긍정적으로 변하고 있다 이거예요. 근데 또 이게 반대로 기대치를 높여가지고 독이 될 수도 있죠. 하여튼 오늘 웰스파고의 그 IT 소비재 애널리스트 아론 레이커즈가 다음 주 목요일 그 28일 공개되는 애플 2분기 실적에 대해서 예상치에 부합하는 실적 호조를 무난하게 달성할 것이라고 전망을 했습니다. 이거 이런 식으로 자꾸 기대감을 키우지 않는 게 좋을 것 같은데. 하여튼 그러면서 애플이 4월 말에 실시했던 1분기 어닝 컨퍼런스 콜에서 공급망 차질, 중국 수요 둔화, 러시아 판매 중단 같은 악재들을 언급했었는데 이거를 막상 2분기 때 점검해 보니까 예상보다 그렇게 큰 악영향을 주지는 않았던 것으로 특히 아이폰의 매출 추정치가 너무 보수적으로 그러니까 스스로 낮게 측정돼 있었던 것 같다. 게다가 원래 애플도
실적 가이던스가 굉장히 짠 걸로 유명해요. 보수적인 걸로. 그래서 애플이 어느 정도 좋게 봤다 그러면 이건 진짜 좋은 걸로. 안 그러면 항상 앓는 소리를 하는 걸로 유명한 게 애플이란 말이에요. 하여튼 이걸 감안해가지고 애플에 대해서 웰스파고는 투자 의견은 비중 확대를 기존대로 유지하고 대신에 목표가는 당초 205달러였던 거를 일단 지금 연준의 공격적인 긴축 환경 그리고 유동성 썰물 같은 거를 감안해가지고 일단 목표가 185달러로 조금 하향한다고 밝혔습니다. 굉장히 현실적이에요. 그러니까. 바로 이게 오늘 우리 삼성전자를 비롯한 반도체 관련주들의 외국인 매수세를 불러들였던 요인이라는 겁니다. 한때 우리 증시에서 유행했던 용어가 인텔 효과. 이제 새벽에 인텔 실적 잘 나오면은 그날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외국인들이 한국 증시 IT 기업들 신나게 그냥 비중 확대한다고. 그러나 인텔의 위상이 조금 꺾이면서 이제 애플 효과라는 말이 그 자리를 차지했는데 근데 이렇게 한 발 앞선 애플 효과를 또 너무 우리가 맹신해서는 안 되는 게 요즘은 이제 그런 거 없어졌고 뭐 마이너스 통장이 그 역할을 대신하지만 옛날에 우리 아버지 때는 이제 가불이라고 해가지고 그때는 다 획일적으로 거의 25일 날이 봉급 날이었는데 그거 좀 미리 땡겨가지고 회사에서 받아가지고 뭐 이제 급하게 필요하면 쓰고 이런 가불제도 있었는데 하여튼 가불 많이 하면은 정작 월급날은 봉투가 얇아진다 이거죠. 아 이거 너무 제가 아저씨 같은 분석이었는지 모르겠는데 하여튼 너무 맹신해서는 안 되는 게 다음 주 목요일 애플 실적 막상 나오면은 또 시장 반응이 그때 분위기 따라서 어떻게 될지 모르는데 왜? 그 바로 전날 다음 주 수요일에 7월 FOMC 결과가 먼저 나오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뭐다? 바로 떨줍 올팔. 자, 오늘의 외국계 리포트 간단하게 좀 정리하겠는데요. 일단 앞에 얘기한 대로 미국을 비롯해가지고 우리도 기업들의 2분기 실적이 당초 각오했던 거 비해서 그렇게 나쁘지 않은 걸로 심지어 틈새를 잘 파고든 기업들은 오히려 작년보다 더 좋은 실적을 거둔 것으로 이렇게 나오는데 문제는 하반기. 오늘 이제 또 외국계 증권사들이 한국 내수주들에 대해서 부정적인 의견을 쏟아냈습니다. 먼저 요즘에 거의 월드컵 문어 내지는 인도 소년 그리고 노스트라다무스 격으로 특히 연준하고 월가에 대한 예언이 막 쪽집게처럼 들어맞고 있는 노무라 여기는 우리 오리온에 대해서 투자 의견 매수해서 중립으로 하향하고 목표가로 11만 2천 원 제시했습니다. 다음 신만전자 추진위원회 10추위 의장이었다가 중간에 사퇴한 골드만삭스에서는 이마트에 대해서 투자 의견 중립에다가 목표가 12만 1천 원 그리고 롯데쇼핑에 대해서는 투자 의견 매도로 후려쳤고 목표가 9만 원 불렀습니다. 그래서 내일 뉴스는 내일 보면 너무 늦습니다. 구독과 알림 설정만으로 아직 나오지 않은 오늘 뉴스도 아닌 내일의 뉴스를 매일 저녁 여러분들의 안방으로 배달해드리겠습니다. 오늘 우리 증시 분위기가 전반적으로 뭐 나쁘지 않았지만 업종별 상승률 1위는 웬일로 메타버스. 이거 어제 내일 뉴스 미리 보기에서 다 얘기했잖아. 오늘 문체부에서 문화 디지털 혁신 포럼을 개최하는데 여기가 실감 컨텐츠 중심이라고 정부에서 메타버스 쉽게 포기 안 한다고 공적 자금 여기 투입하면서 가상 증강현실로 앞으로 닥칠 N차 팬데믹이든 오미크론이든 6미크론이든 켄타우로스든 켄타로스 그 상반신은 사람이고 하반신은 고라니인 그 말인가요? 하여튼 그런 게 뭐가 오든 간에 하여튼 이제 문화 컨텐츠는 AR, VR, 메타버스로 바꾸려고 지금 선도국이 되려고 문화 디지털 혁신에 지금 정부에서 사활 걸고 있다고 어제 미리 다 얘기했잖아. 자, 내일은 7월 22일 한 주의 마지막 금요일 되겠습니다. 먼저 정부 일정은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 중대본 회의가 열리는데 코로나 확진자가 다시 늘어나고 있고 원숭이 두 창도 지금 잡히지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내일 국가테러대책위원회가 또 열립니다. 요즘은 하여튼 그 사이버 공격, 디도스 공격 이런 쪽이 어떤 국가 테러 대책에 있어서 가장 그 메인 테마가 되고 있다. 여러 번 강조했죠. 그러나 절대 상승에 따라 붙지 말고 우리처럼 이렇게 내일 뉴스를 미리 안 사람들은 조용할 때 샀다가 뉴스 막 뜨고 막 사람들이 실시간 뉴스 속보 그리고 종목 뉴스 창 보면서 막 도파민이 흥분될 때 우리는 오히려 냉정하게 올팔할 준비를 한다. 그리고 내일 연기금 투자 풀 위원회도 역시 열립니다. 요즘 보면은 진짜 뭐 때리는 시어머니보다 말리는 시누이가 더 밉다고
그냥 주구장창 팔아대는 외국인들, 그나마 오늘 같은 날은 이제 하루 정도 매도를 쉬어가는 진짜 그런 휴가라서 어떻게 순매수 잡혔지만 아무튼지 간에 그런 반면에 연기금이 더 미워요. 요즘 증시에서는. 투자풀위원회에서 갑작스럽게 뭐 한국 주식 비중 확대가 나오진 않겠지만 한번 지켜볼 필요가 있겠고, 그리고 내일 정부에서 ICT 수출 현황 점검 간담회를 가집니다. 아직 5G, 6G 이런 거에 대한 기대감은 유효한데 문제는 너무 비싸게 들어갈 경우에 답이 없는 것이다. 그리고 소아, 희귀 질환, 의료 AI, 민관 합동 개발 착수식 서울대병원에서 있고요. 여기 그냥 키워드가 이 주제에 그대로 들어가 있네. 소아, 희귀 질환, 의료 AI, 민관 합동. 그 다음에 여기다가 스마트 병원, 원격 진료 포함하면 되겠네요. 다음 내일 이게 또 있네. 실감 체험형 한국관광홍보관 하이커그라운드 이제 개관식을 엽니다. 그저께 문체부에서 요거를 이제 발표를 했는데 이제 개관식. 요것도 이제 뉴스 플로우에 장식하기 좋죠. 그리고 내일 과기부는 프랑스하고 우주 원자력 분야 협력 방안 논의 발표가 있습니다. 요것도 이제 뉴스창에 떠들썩하게 도배되기가 좋은데, 이 프랑스가 진짜 우주 산업 강국이에요. 그리고 이제 프랑스의 경우는 신재생 에너지 발전 비중이 유럽 전체에서 제일 큰 나라거든요. 한 25% 차지한대. 근데 갑자기 올 초에 여기도 전기료 급등하고 난리 났었던 게, 여기가 이제 신재생 에너지 발전 비중, 그 중에서도 풍력 쪽이 비중이 큰데 올 초부터 거의 한 3개월 동안 바람이 안 불었대. 바람이 안 부니까 터빈이 돌아가지 않으니까 풍력 발전이 안 돼. 이런 게 공부한다고 알 수 있는 거냐고, 이게. 갑자기 바람이 안 부는 걸 어떻게 맞춰요, 우리가. 다음 문체부는 제1회 문화체육관광 디지털혁신 포럼을 개최합니다. 문화체육 쪽의 디지털 혁신하면 무조건 AR, VR이에요, 그냥. 그리고 내일 금요일 환경부는 사업장 화학 안전 현장 점검에 나섭니다. 여름철 되니까 질식사고 같은 거 많이 나죠. 요거 관련주. 이게 결국은 중대재해처벌법하고도 연결이 되죠. 그리고 내일 공정위는 지멘스하고 지멘스 헬시니어스의 대리점법 위반 행위 제재에 들어갑니다. 요것도 이제 스마트 병원 원격 진료 관련해 가지고 업황이 이제 점점 커질 텐데, 요것도 이제 규제 대상으로 들어갈 수는 있죠. 그래서 떨주 몰팔로 대응하는 게 지금 같은 어떤 베어마켓 랠리 중에는 제일 유효하다. 다음 내일 금요일 경제 일정은 우리나라 6월 생산자 물가지수가 공개됩니다. 당연히 높겠지만 우리도 약간 정점은 지났다는 그런 희망적인 의견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6월 중 거주자 외화예금 동향도 나오고, 그 다음에 일본 내일 6월 여기 소비자 물가지수 CPI, 그리고 영국의 6월 소매 판매 나오고, 그 다음에 유로존은 S&P 글로벌 제조업 PMI 결과 나옵니다. 미국은 7월 S&P 글로벌 제조업 서비스 PMI 일명 합성 PMI 나오고, 그리고 내일 러시아가 기준금리를 발표합니다. 러시아 경제 걱정이 진짜 제일 쓸데없는 걱정처럼 올 초부터 진짜 러시아 디폴트, 러시아 국가부도 막 걱정하는 사람들 많았는데, 진짜 러시아 걱정이야말로 연예인 재벌 걱정보다 더 심한 정말 기우라고 볼 수 있죠. 자원 부국이 도대체 어떻게 디폴트가 날 수가 있으며 채무 불이행으로 일시적인 디폴트가 온다고 한들 누가 신경 쓰겠습니까? 하여튼 어제 제가 말씀드린 러시아 푸틴이 당장 7월 21일 오늘부터 유럽에 천연가스 공급하는 노드스트림 1 밸브를 다시 열기로 했다고. 그래서 이거야말로 진짜 가스로 사람을 냉온탕 담금질하는 진정한 가스라이팅 아니냐고 했는데, 그 이유에 대해서도 어차피 러시아 가스하고 원유 채굴 장비들이 다 유럽에서 공급되는데 이게 유지 보수가 안 되면은 러시아도 손해기 때문에 그냥 서로 윈윈 차원에서 다시 가스 공급을 뭐 재개해 주는 거라고 설명까지 했잖아요. 근데 역시 가스라이팅에 맞들인 이 푸틴이 이번에 이 노드스트림 1 밸브는 내가 일단 열어주겠는데 반만 연다고. 야, 진짜 너무 치사하지 않아요? 천연가스 공급량을 절반만 주겠다고 해가지고 이게 또 파문이 일고 있습니다. 이유는 수리를 맡겨놓은 터빈이 있는데 그게 유럽에서 지금 회수가 안 되고 있어가지고 그거 도로 갖다 놓기 전까지는 반만 주겠대. 아니 이거 무슨 예전에 하숙비 안 내면은 하숙집 아줌마가 수도 전기 끊어버리거나 아니면은 아침 저녁으로 한 번씩만 잠깐 틀어주는 그런 것도 아니고. 하여튼 그래서 유럽은 또 지금 이제 곧 닥칠 겨울 에너지 위기에 대비하느라고 난리가 났대요. 지금 이제 가장 현실성 있는 시나리오가 나온 게 스위스 금융그룹 UBS에서 내놓은 그 내용인데,
러시아가 현재 그 노드스트림 1을 통해서 천연가스 공급하는 양을 7월에서 10월 동안에는 기존의 한 40% 정도 이렇게 유지를 한대요. 이거는 일단은 뭐 하절기니까 괜찮다고 보고, 근데 겨울에는 한 75%까지는 올려줄 것으로, 겨울에도 100%까지는 원상복구는 하여튼 안 해준다고. 근데 이 시나리오에서 만약에 겨울에도 공급량을 늘려주지 않고 앞에 얘기한 대로 75%까지는 올려줘야 되는데, 그게 기본 시나리오인데 그렇지 않고 지금 하절기처럼 한 40% 정도로 그냥 계속 유지한다. 그러면 유럽 전체 그 가스 저장고가 내년 3월 전에 고갈될 수가 있대요. 아시죠? 이런 전망 한번 나오면 이제 그때부터 사재기 하느라고 더 헬게이트가 열린다는 사실. 자, 이어서 내일 금요일 증시 일정은 IBKS 스펙 18호 신규 상장 있고요. 그리고 내일 실적 발표 기업은 기아, 현대모비스, 현대건설, 신한지주 이렇게 실적 공개합니다. 그리고 미국에서는 브라이즌, 아메리칸 익스프레스, 그리고 트위터, 슐럼버거, 넥스트라 에너지가 역시 실적 발표를 앞두고 있습니다. 이번 한 주 동안 진짜 고생 많으셨고요. 저는 주말에도 가만히 지켜보고 있다가 상위 1% 정보 취급자들만 독점하는 그런 정보가 있다면 바로 영상 제작해서 돌아오겠습니다. 고맙습니다.